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듯 힘들기만 한지 말입니다. 예전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점점 버거워지고 지출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더 늘어만 갑니다. 시장에 가면 가격표를 보는 것조차 부담이 되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올라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을 줄여야 할지조차 막막해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무거운 시대를 살아가는 대표님과 같은 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부터 꺼내려고 합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대표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은 구조가 바뀐 데에서 시작되었고 그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분들이 바로 서민층과 기초수급자 그리고 중산층까지 모두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몸이 약해 오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급여에 의존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난방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올라버렸습니다. 이분의 집은 오래된 단층이었고 보일러조차 없었습니다.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겨울이면 실내가 외부와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럼에도 연탄값이 너무 올라 낮에는 무릎 담요를 덮고 버티면서 연탄을 아끼려 노력했습니다. 밤이 되면 추위를 견디려고 연탄을 갈고 잠시 따뜻해지는 순간을 붙잡고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이분이 힘든 이유는 과소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난방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 전체의 비용 구조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부부의 사례입니다. 맞벌이를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에 남는 금액은 점점 줄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이라도 저축이 되었던 부분이 이제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 버리고 남는 것은 늘 한숨뿐이었다고 합니다. 식료품 가격은 해마다 오르고 생활비는 끝없이 늘어났습니다. 월세도 매년 조금씩 오르면서 감당해야 할 부담이 쌓여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어딘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세 번째 사례는 명예퇴직을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작은 가게를 열어보려고 했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너무 높아 꿈을 실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단순 노동이라도 하려고 하면 경쟁자는 중년층뿐 아니라 일자리가 절실한 어르신들까지 늘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저임금의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일뿐이었고 몸은 점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분도 자신이 뭔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회 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했고 그 변화 속도를 개인의 힘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 사례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월급만 그대로인 채 필수 지출만 계속 오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 자체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식비와 전기요금 그리고 가스요금 같은 필수 지출은 멈추지 않고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 역시 많은 분들의 삶을 압박하며 한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정 지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가계 관리로는 변화한 물가 구조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항목을 다시 나누고 실제로 어디에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거비 비중이 너무 크다면 생활권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음에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가스 요금 지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생활 지원 등 꼭 필요한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찾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진 지금은 이자, 부담이 커질수록 생활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여러 부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정리하면 생각보다 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득 구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큰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작은 일자리라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생활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나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부수입이 생기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대에는 선택 지출을 줄이고 필수 지출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년층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미래 대비에 도움이 되고 중년층은 부채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고령층은 부양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소득원을 조금이라도 갖추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은 지금의 어려움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구조를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버티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다. 나는 분명 예전과 다르지 않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시장에는 예전처럼 가도 장바구니에 담기는 물건이 줄어들고 몇 년 동안 변하지 않던 공공요금마저 갑자기 크게 오르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연달아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뿐 아니라 서민층과 중산층까지 함께 흔들리는 지금의 현실은 단순히 개인의 절약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가 만든 결과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대를 생존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적 압박의 시대로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생활비가 소득 증가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끼면 남는 돈이 있고 저축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필수 비용 자체가 일정 수준을 넘어 지속적으로 오르는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식비는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전기와 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은 국제시장의 변화에 따라 크게 출렁이며 가계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월세와 관리비는 지역 경제의 변화를 따라 꾸준히 오르고 있어 주거비 부담은 한 가정의 경제를 흔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개인이 절약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이미 변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대표님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만든 결과라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처럼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하며 그 전략들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조언하는 부분은 고정 지출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이라도 조금 더 부담이 적은 곳을 찾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삶을 더 안정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분들은 지자체나 복지관에 상담을 요청해 주거 변경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신비나 보험료처럼 매달 나가는 지출들은 항목을 세심하게 점검하면 생각보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전략은 공공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나 난방비 지원 제도는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도 지역마다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주거비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처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님 혼자서 찾기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신청 과정을 도와주는 상담 창구가 잘 마련되어 있어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 구조 정리입니다. 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지금은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부채 구조를 다시 정비할 좋은 기회라고 말합니다. 대출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면 신용등급을 반영해 더 낮은 금리로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통합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채 조정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을 넘어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삶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소득 구조를 조금이라도 보완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시대에는 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부담이 적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안정적인 보조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공공기관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꾸준한 수입이 생기면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구조 자체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용 상승이 계속되는 시대에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지출 항목이 섞여 있으면 어디에서 비용이 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항목만 남겨두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비되는 부분을 줄이면 그만큼 정신적 여유와 체력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어 전체 삶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맞는 생존 전략을 세우는 일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조금씩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적용 가능한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생존 방식입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현실을 이해하고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보다 중요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대표님의 참여는 이 내용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가장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내용을 정성껏 전달드리겠습니다.